안녕하세요, 후이파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화이트보드나 칠판에 쓸 게 없어서 오늘은 사무실 책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었던 숙제나 선행학습 이런 문제는 이제 이미 공부를 시작한 중학생, 초등학생, 고학년들이나 고등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고, 오늘 내용이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 내용은 정말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요즘 선행을 많이 하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입학 전 학생들도 해당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에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기본적인 건데 간과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2년 전에 저희 아들이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인데 2년 전쯤에 유명한 도너츠 가게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도너츠를 먹는데 옆자리에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여학생하고 엄마가 계셨죠. 근데 뭘 하고 있었냐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여학생은 막 몸을 비틀면서 문제를 풀기 싫어가지고 비비 꼬고 있는 상태였고, 엄마는 그 옆에서 왜 이 문제를 틀렸냐면서 애한테 막 야단을 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 여학생이 앞으로 수학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여학생이 앞으로 수학을 잘 하게 싫어하게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 도너츠 가게에 와서 수학을 풀었을 때의 목적은 수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일 텐데, 근데 방법 자체가 이미 수학을 싫어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몰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 내용은 한 문구로 말씀을 드리면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 이 말이 정말 지금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학부모님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 왜 틀려도 괜찮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수학 문제집이나 어떤 문제집을 풀었을 때의 적정한 문제집이라는 것이 한 60%에서 70%의 정답이 나오는 문제집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30%에서 40%의 문제는 반드시 틀려야 한다는 거죠. 적정한 문제집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학생들은 그 30%에서 40% 틀린 문제를 공부하면서 실제로 이제 실력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된다가 아니고 무조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틀려서 그걸 다시 공부함으로써 이제 실력이 올라갈 텐데, 틀린 것 자체를 가지고 엄마들이 왜 틀렸어?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줬잖아. 배운 건데 왜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우리 학생이 열심히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바로 풀지도 않고 친구들한테 다 뺏겨오고 이런 어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두 문제를 풀더라도 우리 아이가 열심히 풀었다면 그 결과에 연연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풀었는데 틀렸어. 그럼 열심히 풀었는데도 틀렸으니까 이 문제가 아이에게 어렵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되고, 다시 한번 같이 해보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주거나 그런 이제 후속 작업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다가 왜 틀렸어? 아니, 모르니까 틀렸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틀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우리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 계속 왜 틀렸냐 그 틀렸다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야단치게 된다면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틀릴 만한 문제는 풀지 않게 됩니다. 그게 지속되면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면 어머님들 이런 말씀 하시죠. 우리 애는 문장제 문제를 싫어합니다. 왜? 일반적으로 문장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는 어려운 문제 안 풀려고 해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왜냐? 풀었다가 틀리는 것보다 아예 안 풀면 틀리진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틀린 문제를 그죠? 정말 다시 풀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그 열심히 했었을 때 그 과정 자체로 칭찬해주고 틀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 틀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인식시켜주는 게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학이나 다른 공부를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정말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물론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면 정말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틀려도 괜찮아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우리 아이가 틀렸을 때에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과정에 대한 칭찬과 다시 한번 풀어볼까 하는 이런 권유, 그런 말들, 말투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속으로 틀렸는데 짜증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틀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보세요. 아이들은 금방 알아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 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고, 그죠? 다독여 주시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좋아하는, 적어도 싫어하지 않는 아이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